정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아이의 인생을 다 짓밟았어. 그런 여자가 왜 제 결혼 상견례에 앉아 있어요? 저를 버린 엄마가. 소연아,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 내 행복만 생각하고 너희를 버렸어.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나도 언젠간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감성 드라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시간, 김영호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그는 세수를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되길. 영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산책길은 그에게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육자로 살아온 그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소연이 결혼한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박 사장의 말에 영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딸 이야기만 나오면 그의 표정은 언제나 달라졌죠.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홀가분하시겠네요. 박 사장의 말에 영호는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홀가분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딸이 떠나면 더욱 외로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이곳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영호에게 동네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영호야, 딸 시집 보내니 기분이 어떤가? 그러게요. 30이 넘어서야 결혼하니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요즘 여자들은 다 늦게 결혼해.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뭐가 부족해서 서두르겠나? 동네 어르신들의 수다가 이어졌지만 영호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 기쁨보다는 홀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문득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정숙이 집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가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소연을 업고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 말이죠. 아빠, 나 출근해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영호에게 딸 소연이 인사를 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소연은 여전히 아버지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오늘 준혁이랑 상견례 준비 얘기하기로 했다며? 네, 호텔 예약이랑 메뉴 확인하려고요. 걱정 마세요, 아빠. 소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며 영호는 뭔가 허전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영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주지 못한 것들을 딸에게만은 모두 주고 싶었습니다. 안정된 결혼,
든든한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다는 확신 말이죠. 오후가 되자 영호는 상견례 준비를 위해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들 사이로 오래전 맞춘 정장이 보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맞춰봤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게 해야지.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혼자 딸을 키워온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부족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의 딸을 보며 영호는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다 잘 정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 롯데호텔에서 하기로 했고요. 메뉴도 무난하게 선택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호는 안심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 딸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실감났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소연이 잠든 후 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일 모레면 상견례이고 그 이후로는 딸과의 삶도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영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죠. 아무리 다시 잠들려고 해도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소연이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영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긴장되는구나. 저도 떨려요. 처음 만나는 준혁이 부모님이니까요. 소연의 말에 영호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자신감을 가져라. 오후 2시 롯데호텔 연회실 앞에 도착한 영호와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웅장함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영호는 정장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비됐니? 네, 아빠. 두 사람은 연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준혁이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 반갑다. 영호는 예비 사위의 정중한 인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예의 바른 태도까지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들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을 때 연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먼저 들어온 것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그 뒤로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이 아버지 이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우입니다. 두 아버지가 악수를 나누는 동안 영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태수 옆에 서 있는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죠. 정숙? 영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마치 연회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대 초반의 모습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얼굴이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뚜렷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정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영호를 마주보는 그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죠. 영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거든요. 손이 떨려서 물잔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목구멍이 메말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호는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어린 소연을 두고 집을 떠났던 그 여자가 밤마다 울며 아빠를 찾던 딸을 외면했던 그 여자가 지금 당당히 사돈 자리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영호는 간신히 인사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요. 정숙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준혁이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와 정숙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문 같았거든요. 영호는 마음속으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소연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그 추운 겨울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를 외치며 울부짖는데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죠. 딸 정말 예쁘시네요. 태수가 소연을 보며 건넨 말에 영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이도 정말 괜찮은 청년 같아서 다행입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지만 식사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과 준혁은 서로를 향한 애정이 담긴 시선을 주고받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도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영호는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영호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거든요. 네. 그래도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숙였죠. 정숙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소연의 질문에 정숙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 전에는 회계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영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회계 일이라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 전전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소연은 정중하게 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에서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릴 적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했죠. 소연 양은 광고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영호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물잔만 자꾸 입에 가져다 댔죠. 정숙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었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지만 영호는 괜찮다는 손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태수가 술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두 집안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건배하시죠. 영호도 억지로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역시 자신의 술잔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영호는 마음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거든요.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써 준비한 상견례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는 정숙을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사히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떠난 여자가 사돈 자리에 앉아 있다는 현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딸을 보며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필이면 왜? 영호는 속으로 신음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상견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연애실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호와 정숙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을 것 같아요. 태수가 건넨 말에 영호는 잠깐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혼자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는데도 잘 자라줬습니다. 영호의 말에서 혼자 키우느라는 부분이 강조되자 정숙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렸거든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한부모 가정이 많다지만 혼자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태수의 칭찬에 영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영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느끼고 고개를 숙였죠.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은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무언의 질책이 마음을 찔렀거든요. 준혁이도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자랐어요. 정숙이가 잘 돌봐줘서 그런 것 같아요. 태수가 자연스럽게 건넨 말에 소연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숙이요? 아, 네. 준혁이 어머니. 아니, 새어머니세요. 준혁이가 10살 때 재혼했거든요. 태수의 설명에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살 때 재혼했다면 정숙이 자신들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물잔을 움켜쥐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소연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라는 말이 왠지 가슴을 쓰라리게 했거든요.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없는데 준혁에게는 새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부러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적부터 정숙이 손에서 컸지. 사실상 엄마처럼. 태수가 술이 조금 돌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연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죠. 엄마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 여자를 보면 자꾸 어릴 적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딸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준혁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지만 소연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을 유심히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 그 눈매, 그리고 손짓까지 뭔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소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태수가 또다시 실언을 했습니다. 정숙이가 아니었으면 준혁이를 어떻게 키웠을지 몰라요.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거든요. 친엄마보다요? 소연의 질문에 태수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김에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았거든요. 아, 그게. 준혁이 친어머니는 준혁이가 어린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죠. 혹시 정숙 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숙입니다. 정숙의 답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끔 중얼거리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출생신고서에서 본 기억도 있었습니다. 박정숙. 소연이 그 이름을 되뇌자 연애실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영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소연아,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세요? 그 순간 연애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술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고 준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죠.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미안하다. 정숙의 고백에 소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소연은 준혁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영호도 급히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정숙이 그를 붙잡았죠. 영호 씨, 잠깐만요. 손 떼요.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 그것 말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수와 준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영호의 절규에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 결혼은 안 됩니다. 태수가 갑자기 일어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이미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호는 딸을 찾아 화장실로 향했고 정숙은 자리에 남아 오열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화장실 앞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연의 울음소리는 30년 전 그 어린 딸이 엄마를 찾으며 울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소연아, 아빠야. 문 열어라. 아빠. 소연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주먹을 쥐고 벽을 치며 자신을 자책했죠.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준비한 상견례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한참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소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저 여자가 정말 제 친엄마예요? 영호는 딸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내 엄마다. 너 어릴 적 우릴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다. 소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엄마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왜 저를 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다, 소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다. 영호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딸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 여자가 왜 제 결혼 상견례에 앉아 있어요? 하필이면 왜? 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때 연회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돌아갔는데 준혁이 아버지와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숙 아줌마가 소연이 어머니라고요?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안 돼.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준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소연이를 사랑해요. 사랑?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니? 내 새어머니가 소연이의 친어머니라고. 태수의 말에 준혁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때 소연과 영호가 연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본 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연은 몸을 피했어요. 소연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소연의 차가운 반응에 준혁은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 잘못이 뭐가 있어?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 소연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는데. 준혁은 답답했습니다. 정숙과 소연의 관계가 자신들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부모님들의 과거 일이잖아. 상관없다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여자가 당신들을 키운 새어머니라고요. 저 여자가 저를 버린 친어머니고요. 그 순간 연회실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소연의 절규가 얼마나 깊은 상처에서 나온 것인지 모두가 느꼈거든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소연은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와서 엄마라고 하세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픈 딸을 두고 떠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소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영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30년 전 그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정숙,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영호의 목소리가 연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아이의 인생을 다 짓밟았어. 소연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알기나 해? 정숙도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선택이 필요했어. 가난에 지쳐서 남편에게 외면받아서. 태수 씨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었어. 외면받았다고? 내가 언제 당신을 외면했어요? 영호는 억울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나갔거든요. 당신은 몰라요. 매일 아이 울음소리에 지치고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그런 내 마음을 당신은 모르잖아요. 정숙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힘들었던 상황들이 떠올랐거든요. 태수가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정숙 씨. 지금 와서 변명해봤자 뭐해요. 그리고는 영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우리 집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을 그런 여자의 의부사들과 결혼시킬 수는 없어요. 두 아버지의 단호한 반대에 준혁과 소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부모들의 과거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들, 제발. 준혁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태수의 고함에 연애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했던 사랑도 꿈꾸던 결혼도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에 망가져 버렸거든요. 이제 됐어요.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결혼 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연애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이 따라가려 했지만 소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영호도 딸을 따라 나서며 정숙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또다시 상처받잖아요. 연애실에는 태수와 준혁 그리고 정숙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죠. 상견례장을 떠난 소연과 영호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고 두 사람 모두 창밖만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소연의 눈에서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영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사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준비한 상견례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전화였죠. 하지만 소연은 받지 않았고 결국 영호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저씨, 소연이는 괜찮나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아저씨, 저희는 잘못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의 일인데 왜 저희가 잘못이 없다고? 너희 새어머니가 누군지 이제야 알았나? 영호의 날선 목소리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연애실에 남아있던 태수는 정숙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이 이게 뭐예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당신 친딸이라니. 태수의 분노에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숙 아줌마와 소연이는 모르고 지낸 사이잖아요.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내 여자친구의 친어머니라는 게 말이 되니? 준혁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 형제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준혁이 중얼거린 말에 태수와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정숙 아줌마가 소연이 엄마라면 혹시 소연이 아버지도?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영호가 소연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만약 정숙이 영호와 헤어진 후 임신한 상태로 태수에게 갔다면? 설마.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 씨, 혹시 소연이가? 아니에요. 소연이는 분명히 영호 씨 딸이에요. 정숙은 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심어져 버렸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소연이 자신의 이복 누나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나눈 사랑은 무엇이 되는 거죠? 확인해야겠어. 태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해. 그래야 확실해질 거야. 한편 집에 돌아온 영호는 소연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소연아, 밥이라도 먹어라. 싫어요. 아빠 혼자 드세요. 소연의 쨍쨍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몸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영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소연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빠. 그래, 소연아. 저 정말 아빠 딸이 맞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만약에요. 만약에 제가 아빠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세요? 소연의 질문에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당연히 내 딸이야. 정말요? 확신해요? 소연의 눈에는 불안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키웠잖아.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준혁과의 관계가 혹시 금기된 관계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뭘 확인한다는 거죠? 소연 양이. 정말 선생님 친딸이 맞나요? 태수의 질문에 영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정숙 씨가 임신한 상태로 저희한테 온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영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연 양과 저희 준혁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영호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뇨? 저와 준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영호는 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준혁이가 형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연아,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세요. 소연은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친오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확인해야겠어.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겠다. 그래야 확실해져. 소연은 그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마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집안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혹시 금기된 관계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틀 뒤 영호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소연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초췌한 모습이었죠. 태수와 준혁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영호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고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죠. 소연 씨와 준혁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연 씨는 분명히 영호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안겼고 준혁도 긴장이 풀어지며 주저앉았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영호는 딸을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병원을 나선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준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소연아, 제발. 싫어요. 이제 끝이에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죠. 영호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소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붓고 빨간 눈, 그리고 삐죽삐죽 솟은 머리카락까지. 정말 말이 아니었죠. 나는 누구의 딸인가? 소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약혼자인가? 아니, 이제는 전 약혼자지. 그녀는 쓰라린 웃음을 지었어요.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소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 소연은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엄마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것을요. 엄마가 없다는 결핍감이 자신의 선택들을 좌우했다는 것을요.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할 거야.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소연은 방에서 나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는 딸이 조금 달라져 보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요. 영호는 딸의 의중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준혁이와 얘기는 해봐야 하지 않겠니?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편 영호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젊은 시절부터 써온 일기였죠. 교장으로 살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삶은 거짓이었다. 영호는 펜을 들고 써내려갔습니다. 정숙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았다. 그 감정들이 소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바꿔야겠다. 소연이와의 관계를, 그리고 내 마음도. 영호는 무너진 부녀 관계를 다시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각 정숙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며칠째 차가운 반응이었고 준혁도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정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영호는 소연과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니? 그동안 아빠한테 짜증내고 힘들게 해드려서요. 영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뭐가 미안하니? 오히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야. 아빠도 많이 부족했어. 너한테 엄마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죠. 소연아, 유학 가는 것도 좋지만 도망가는 건 아니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영호는 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아빠가 응원할게. 그날 밤 소연은 준혁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소연아, 드디어 전화를 받아줬네. 준혁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무슨 소리야? 혈연 관계도 아니라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어.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갑자기가 아니야.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아. 소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그리고 고마웠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프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거리가 필요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야. 소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였어요. 소연이 준혁과의 관계를 정리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영호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김 선생님,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모두 함께요. 영호는 주저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대로 끝내기에는 서로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영호는 소연과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연도 마지막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연회실이 아닌 소박한 공간이었죠. 상견례 때와는 달리 모든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들의 과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게. 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연이와 준혁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태수의 질문에 소연이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준혁 씨와는 이제 끝이에요. 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우리 사랑이 의미 없었어? 부모님들 일 때문에 우리까지 포기해야 해? 의미 없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해.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아직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한 말 있잖니.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소연의 차가운 반응에 정숙은 위축됐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 제 행복을 걱정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소연의 날선 반응에 연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호가 나섰습니다. 이 결혼,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자고 했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과거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태수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 내 체면은 어쩌란 말입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체면?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모든 사람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체면 때문에 평생 상처 입고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도 체면 때문에 힘드셨다고 말 못하셨고, 저도 엄마 없는 아이라는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체면 얘기를 하세요? 정말 어른들은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하세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준혁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준혁아. 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어요. 소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요. 준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도 소연이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건지. 소연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준혁이 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체면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숙 아줌마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평생 죄인 취급할 수는 없어요. 태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용서해다오. 모든 사람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 내 행복만 생각하고 너희를 버렸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어. 잘 자라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소연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너희가 날 미워할까봐, 영호 씨가 날 원망할까봐. 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어요.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영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그게 소연이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준혁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도 시간을 가질게. 서로 성장한 다음에 다시 만나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때까지 서로 잘 지내자.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체면만 생각했네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된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봅시다. 영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아프게 끝났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새로운 치유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을 거쳐 여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영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옆에서 함께 걷는 소연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래, 정말 좋구나. 너랑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더 좋고. 영호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떠나 있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죠. 미국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생각했니? 아빠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소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엄마가 없다는 결핍감에
너무 매여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때문에 준혁이에게도 아빠에게도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호는 딸의 성숙해진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너도 많이 컸구나. 네, 이제는 정말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두 사람은 동네 정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탓에 아직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준혁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소연의 질문에 영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딸이 먼저 준혁 얘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가끔 태수 씨한테 안부를 듣는데 회사 일에 집중하며 잘 지낸다고 하더라. 그래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보고 싶어? 아니요. 궁금하긴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더 성장해야겠어요. 그때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태수 씨.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영호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영호는 만나기로 했어요.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영호와 태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사실 오늘 연락드린 건 정숙 씨 때문입니다. 영호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정숙 씨가 어떻게 됐나요? 집을 나갔어요. 1달 전에요. 태수의 말에 영호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일 이후로 집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더니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태수는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혼자서요. 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숙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녀가 또다시 혼자가 됐다는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준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혁이는 정숙 씨를 찾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제가 반대했죠.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정숙 씨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저는 체면만 생각했네요. 영호는 태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씨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영호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소연이와 상의해 볼게요. 그날 저녁 영호는 소연에게 태수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소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봐요. 저도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영호와 소연은 동대문의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카페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숙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영호 씨, 소연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글썽거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정숙은 서둘러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덜덜 흔들렸죠. 카페 운영하시느라 힘드시죠? 소연의 질문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바쁘긴 하지만 좋아. 정숙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예전처럼 낯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 봅시다. 세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그동안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영호도 자신의 상처를 표현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엄마가, 아니, 정숙 씨가 그때 힘들었다는 것도 이해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엄마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아. 충분히 이해해. 영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카페를 나서며 소연은 속으로 음조였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힘은 되는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소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과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영호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람을 찾은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숙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뒤늦게 독립적인 삶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연이 들러 차를 마시며 안부를 주고받았죠. 태수는 회사에서 은퇴한 후 준혁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체면보다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가족들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현실적이었죠. 때로는 용서가 쉽지 않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호와 소연, 그리고 정수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